프랑스의 최고급 주방가전 브랜드들도 따라가지 못한 놀라운 기술이 있다고요? 그것도 아시아에서요? 파리의 유명 가전 전시회에서 한 한국 기업의 발표를 듣던 프랑스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신뢰는 엉망 그 자체였었죠.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편견을 깨면서 쪽팔리다며 그 자리를 뜨고 말았는데요. 세계 최고의 미식 문화를 자랑하는 프랑스가 식재료 보관 기술에서는 한국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었죠. 결국 한국 기업의 놀라운 기술 돌입으로 인해 프랑스의 가전 브랜드의 위상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프랑스인들을 홀리게 만들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두브레예요. 올해 36살이고 프랑스의 최고급만 취급하는 가전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3대째 이어져 온 미식 가문에서 자랐어요. 제 할아버지는 파리의 유명한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셨고 아버지는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의 교수셨죠. 어린 시절 저의 놀이터는 할아버지의 레스토랑 주방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할아버지의 주방에서 식재료들을 구경하며 놀았죠. 제가 10살 때였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소피,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식재료에서 시작된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식재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것 같아요. 프랑스의 명문 그랑제콜인 아그로 파리테크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어요. 미슐랭 셰프의 손녀가 왜 주방이 아닌 공대를 선택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최고의 미식을 위해서는 최고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요. 특히 식재료 보관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어요. 프랑스의 다양한 치즈, 와인, 트러플 같은 고급 식재료들은 각각 다른 보관 방식이 필요했거든요.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한 첫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프랑스의 자부심인 이 회사는 유럽 최고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였거든요. 하지만 젊은 여성 엔지니어에 대한 시선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아, 미슐랭 셰프의 손녀구나. 음식은 잘 만들겠네. 이런 농담 섞인 말들이 늘 저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갔어요. 식재료 보관 시스템을 연구하고 새로운 냉장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죠. 프랑스의 자부심인 치즈와 와인, 트러플 같은 고급 식재료들의 완벽한 보관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개발한 최신 냉장고들도 한계가 있었어요. 와인은 12도에서 14도, 치즈는 종류별로 8도에서 15도, 트러플은 2도에서 4도. 각각 다른 온도와 습도가 필요했거든요. 한 대의 냉장고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파리 가전 전시회에서 한국의 기업이 특별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아 기업이 무슨 하는 약간의 편견이 있었던 거죠. 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정말 대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 대의 냉장고 안에서 각기 다른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제어되는 모습, AI가 식재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최적의 보관 환경을 만들어내는 모습. 그건 마치 마법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발효식품과 일반 식재료를 함께 그것도 완벽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은 이미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의 김치 냉장고였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냉장고가 아닌 식재료 보관의 애플 회사 같은 혁신 그 자체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혁신은 편견 없는 마음에서 시작된단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경영진에게 긴 이메일을 썼어요.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고 배워오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죠. 소피, 우리는 150년 전통의 프랑스 가전기업이에요. 왜 아시아의 기술을 배워야 하죠? 그건 다 헛고생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는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야 할 때라고요. 결국 경영진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이 여정이 저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답니다. 할아버지께선 늘 말씀하셨어요. 소피, 진정한 미식가는 새로운 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건 음식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한국에 있었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프랑스의 미식 업계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특히 최고급 식재료 보관 문제는 모든 레스토랑의 고민이었죠. 파리의 유명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제 사촌 피에르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피, 정말 미치겠어. 어제 들여온 트러플이 전부 상해버렸어. 냉장고 온도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최고급 트러플은 그램당 가격이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보관이 제대로 안 되면 하루 만에 모두 버려야 하는 거예요. 치즈도 큰 문제였어요. 프랑스에는 수백 종류의 치즈가 있는데 각각 최적의 숙성 온도와 습도가 달라요. 그런데 이걸 한 냉장고에서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려웠죠.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여러 대의 냉장고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인 보관은 더 까다로웠죠.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의 최적 보관 온도가 다르고 습도 관리도 중요했어요. 코르크가 마르면 와인이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들은 와인 셀러를 따로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죠. 가정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파리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대부분의 가정이 좁은 공간에서 살아요. 그런데 식재료별로 다른 냉장고를 둘 공간이 없죠. 결국 하나의 냉장고에 모든 걸 넣다 보니 식재료들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급 식재료를 집에서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었거든요. 하지만 가정용 냉장고로는 한계가 있었죠. 제가 근무하는 매종 엘렉트로닉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는 매일같이 민원이 쏟아졌어요. 새로 산 치즈가 이틀 만에 상해버렸어요. 와인이 제대로 보관이 안 돼요. 트러플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고급형 냉장고도 출시하고 와인 전용 냉장고도 만들었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집집마다 여러 대의 고가 냉장고를 둘 순 없잖아요. 제가 정말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었단다. 그래도 우리는 식재료를 잘 보관했지. 각각의 식재료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있거든. 마치 사람처럼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너무 기계적인 해결책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파리 가전 전시회에서 한국의 김치냉장고 기술을 접하게 된 게요. 처음에는 김치라는 발효식품을 위한 특수 냉장고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표를 듣다 보니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냉장고 안에서 각기 다른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한국의 김치냉장고는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온도와 습도 제어는 물론이고 식재료별 최적 환경을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기술을 배워와야겠다고요. 우리의 미식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다른 문화에서 해답을 찾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서울의 한 프리미엄 백화점 가전 매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많은 종류의 김치 냉장고가 진열되어 있었고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마치 자동차를 고르듯 신중하게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주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김치 냉장고 안에 프랑스 치즈를 보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인도 보관하고 각종 식재료도 넣어두는데 신선도가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었던 거죠. 한국의 유명 가전기업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기술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하나의 냉장고 안에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진 공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의 각 칸은 마치 작은 미니 실험실 같았어요. 온도, 습도는 물론이고 공기의 순환까지 정교하게 제어되고 있었죠. 정말 놀라웠던 건 AI 기술과의 결합이었어요.
식재료의 종류만 입력하면 최적의 보관 환경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식재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환경을 미세하게 조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장들도 꿈꾸지 못했던 수준이었죠. 연구소의 한 엔지니어가 재미있는 말을 해줬어요. 김치냉장고 기술의 핵심은 이해예요. 각각의 식재료를 이해하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식재료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대하는 그 철학이 바로 이 혁신적인 기술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건 발효식품을 다루는 기술이었어요. 김치는 살아있는 발효식품이라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이야말로 우리 프랑스의 치즈 보관에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간의 한국 연수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전통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의 결정체였죠. 마지막 날, 연구소장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브레시 기술의 발전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미식문화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기술이 프랑스의 미식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네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우리 회사에 도입하자는 제안서였죠. 솔직히 많이 긴장됐어요. 150년 전통의 프랑스 가전기업이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였고 혁신이었고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이제 남은 건 우리 회사를 설득하는 일뿐이었어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답니다. 파리로 돌아와 경영진 앞에서 발표를 하던 날, 저는 긴장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기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경영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특히 프랑스의 자존심인 치즈 보관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줬을 때는 모두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결국 우리 회사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프랑스 식문화에 최적화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르 가르디앙 큐이진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어요. 김치 냉장고의 핵심 기술을 프랑스의 식문화에 맞게 재해석한 제품이었죠. 출시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직접 와서 제품을 체험해보고는 놀라워하더라고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우리 제품을 구입한 프랑스 가정들이 오히려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치 보관이 가능한 특별한 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파리의 한 유명 요리 학교에서는 김치 만들기 강좌가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도 크게 늘었어요. 특히 미식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폭주했죠. 레스토랑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어요. 식재료 보관 비용이 크게 줄었고 음식 맛은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심지어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우리 제품을 레스토랑 필수 장비로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음식물 쓰레기가 크게 줄어든 거예요. 가정에서 버리는 식재료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게 된 거죠. 지금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과 함께 미래형 스마트 주방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AI가 식재료의 상태를 체크하고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심지어 그날 저녁 메뉴까지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된 혁신이 이제는 주방 전체의 혁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도 받았어요. 한국의 식문화와 기술을 유럽에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이유에서였죠. 기술 협력이 문화 교류로 이어진 거예요. 이제 파리의 고급 식당가에 가면 김치를 기본 반찬으로 내놓는 곳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답니다. 특히 기뻤던 건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걸 반대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시더라고요. 소피, 이제 나도 알겠다.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나 같은 거였어. 지금 우리 회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발효 기술과 프랑스의 치즈 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김치와 치즈가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제 저는 매년 몇 차례씩 한국을 방문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혁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파리의 모습은 제가 어릴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마르세 시장에 가보면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죠. 배추와 물을 한아름 사들고 가는 프랑스 주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배추는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특히 재미있는 건 파리의 유명한 요리 학교르 꼬르동 블루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발효 음식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강좌가 개설됐는데 첫 번째 커리큘럼이 김치 만들기래요. 한국의 김치 명인을 직접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유기농 식료품점 주인인 피에르 아저씨는 이제 김치를 직접 담가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김치 냉장고를 산 게 좀 사치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 가게의 자랑이 됐어요. 발효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게로 소문이 나면서 매출도 많이 늘었죠.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들도 변하고 있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도르의 셰프는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죠.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풍미가 우리 프랑스 요리와 놀랍도록 잘 어울려요. 특히 숙성된 치즈와의 조화가 환상적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 도입을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김치 연구 모임에 나가세요. 은퇴한 미슐랭 셰프들과 함께 김치 레시피를 연구하고 발효 과정을 기록하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파리 교회 한 와이너리는 아예 와인 저장고에 김치 냉장고의 기술을 도입했대요. 와인의 숙성 과정을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제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최고급 와인을 만들 수 없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구내식당도 변했어요. 매주 수요일은 김치의 날이에요. 프랑스 전통 요리와 김치를 함께 제공하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무척 좋아요. 특히 김치와 브리 치즈의 조합을 찾는 직원들이 많아졌죠. 이런 변화는 파리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마레지구의 한 카페는 김치 크로크 무슈를 대표 메뉴로 내놓기 시작했고 몽마르트의 작은 베이커리에서는 김치를 넣은 바게트가 매일 오전에 매진된대요. 최근에는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르도의 와인 학교에서 발효식품과 와인의 만남이라는 수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한국의 김치 발효 과정과 와인 발효 과정을 비교 연구한다는 거죠. 문화가 서로 만나면서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파리 시내 어디를 가든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파리국제가전박람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계 각국의 가전기업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단연 화제의 중심은 한국관이었어요. 독일,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가전 강국들의 부스는 한산한 반면 한국 기업들의 부스는 발 디딜 틈이 없었죠. 특히 김치냉장고 기술을 응용한 프리미엄 푸드케어 시스템 앞에서는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독일의 유명 가전기업 CEO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냉장고를 만들어 왔지만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냉장고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다. 전통적인 가전 강국 독일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두 번째는 더 특별한 일이에요. 프랑스의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의 주방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이런 국가시설의 주방은 프랑스나 독일 제품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주방장들이 직접 한국의 김치냉장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방장들의 코멘트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국가적 자존심에 얽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식재료를 다루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어요. 프랑스의 미식 문화 자체가 변화하고 있달까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들이 앞다투어 한식 셰프를 영입하고 있고 미슐랭 가이드에서는 처음으로 발효 음식 전문 레스토랑 카테고리를 신설했어요. 미식의 도시리용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요리 학교들이 한국의 발효 기술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의 프랑스 요리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 속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에요.
우리 회사도 크게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 공동 연구소를 설립해서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죠. 특히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주방 시스템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정말 놀랍답니다. 최근에는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프랑스 청년들의 과반수가 한국을 꼽았대요. 특히 주방 가전 분야에서는 80% 이상이 한국을 최고로 인정했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혁신은 우리의 편견을 깨부수는 데서 시작된다. 한국의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인들은 김치냉장고를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상징이 된 거죠. 제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이런 변화를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나갈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최근에는 정말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미래 식문화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제가 전통 프랑스 요리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두브레 씨, 이제는 전통만을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배워야 해요. 당신은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에요. 실제로 프랑스의 식문화는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파리의 유명한 치즈 숙성장인 장피에르는 이제 김치냉장고 없이는 일할 수 없다고 해요. 각각의 치즈가 원하는 온도와 습도가 다른데 이 기술이 아니면 완벽한 숙성을 할 수 없죠. 와인 산업에서의 변화도 놀라워요. 보르도의 유명 와이너리들이 와인 저장고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식 와인 숙성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생겼다고 하네요. 와인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죠. 교육 분야의 변화도 눈에 띄어요. 파리의 유명한 호텔 경영학교에서는 현대 주방 시스템의 이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됐는데 그중 절반이 한국의 기술을 다루는 내용이래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강좌도 인기라고 해요.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재미있는 건 프랑스의 스타트업 문화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처럼 생각하자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거죠. 제 딸 마리도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12살인 마리는 학교 과학 프로젝트로 미래의 주방을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기술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미래를 만들려면 한국처럼 생각해야 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식문화와 가전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어요. 프랑스의 건축가들은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을, 패션 디자이너들은 한국의 의류 산업을, 미용 전문가들은 K뷰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프랑스인들에게 혁신과 미래의 대명사가 된 거죠. 다음 주에는 제가 소속된 미래 식문화자문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려요. 회의 주제가 한국의 식문화 혁신에서 배우는 교훈이래요. 프랑스의 미식 문화가 한국에서 배우려 한다니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의 전파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김치냉장고가 프랑스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